푸른 봄을 기록하고 있는 우리는 청춘 예찬입니다. 희노님, 그거 들으셨어요? 뭐요? 이제 지하철에 좌석이 사라진대요. 오잉, 진짜요? 이게 무슨 일이죠? 저 당장 내일도 지하철 타야 되는데 안 되겠네요. 얼른 우리 알소울청잡 청취자분들께 알려드려야 하는 소식 1위라고요, 지금. 비상님 고마워요. 저 갈게요. 오늘도 알솔청잡을 찾아주신 청취자분들 안녕하세요. 정말 알아두면 쏠쏠할 정보를 발빠르게 들고 왔습니다. 알솔청잡 무좌석 지하철편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의 MC를 맡은 저는 희누고요. 저와 함께 이야기를 나눠주실 패널 세 분도 모셔볼게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만원버스에서 지옥에 출퇴근을 한 빗삭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역세권 내 집 마련을 꿈꾸는 바람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지옥철을 뚫고 녹음을 하러 온 다다입니다. 네,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방금 오프닝에서 들으셨죠? 오늘은 이 지하철 정책에 대해서 다 같이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평소 지하철 우리 자주 이용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요즘 막 지하철 빌런 짤 이런 것도 엄청 많이 나타나고 있던데 지하철 이용과 관련된 썰이 있다면 자유롭게 이야기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비상님은 어떠신가요? 저는 1호선 광인 말로만 들어보다가 처음 서울에서 1호선을 탔을 때 옷, 신발, 심지어 손톱까지 금색인 할머니. 손톱까지요? 네, 손톱까지. 올 금색이었네요. 완전 올 골드였던 할머니와 그리고 기억은 안 나는데 어렴풋이 되게 특이한 옷을 입고 계셨던 할아버지를 봐서 이게 말로만 듣던 1호선이구나. 유명하죠, 1호선. 네. 저도 말로 많이 들었으니까. 이게 1호선이구나. 네, 그 당시에 제가 완전 노란 금색 머리였는데 진짜 탈색모셨구나. 네, 완전 탈색모였는데 내 노란 탈색모는 여기서 튀지도 않는구나 생각한 적이 있습니다. 웃기는구나. 네. 좋습니다. 바람님은요? 저는 5호선이랑 4호선을 많이 이용하는데요. 그렇죠. 1호선이랑 다르게 정말 늘 고요하고 무난한 것 같아요. 오히려 5호선이 하남 검단산이랑 마천행으로 나뉘는데 그게 가장 저는 항상 탈 때마다 틀리게 타요. 그 체조 경기장 가면 5호선 끝으로 타야 되잖아요. 그럼 맞아요. 갈라지잖아요. 맞아요. 저는 분명히 그러니까 생각을 해요. 나 여기서 갈라지니까 조심해서 타야지. 이거를 항상 머리에 새기는데 항상 보면은 처음 보는 여기야. 다시 되돌아가고 항상 그래요. 맞아요. 이게 정말 가장 큰 변수 같고요. 네. 오히려 그래도 뭔가 5호선은 제가 집 갈 때 항상 타는 호선이어가지고 마냥 좀 이제 타면 내 편 같고 이미 집에 도착한 것 같고 막 이런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저는 경의중앙선을 이용하는데요. 경의중앙선에서 제가 빌런을 본 적 없지만 경의중앙선은 정말 지하철 그 자체가 빌런이에요. 왜 그렇죠? 정말 배차 간격이 너무 길어요. 제가 배차 간격이 너무 길어가지고 이걸 놓치면 바로 약속에 늦는다고 연락을 해야 될 정도예요. 맞아. 이게 30분 일찍 도착하거나 30분 맞아요. 늦게 도착하거나 둘 중 하나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눈앞에서 지하철을 놓친 적이 있었는데 그러고 나서 다음 차를 탔는데 그때가 퇴근 시간이랑 겹친 거예요. 안 돼. 그래서 정말 최악이었던 기억이 있어요. 야, 정말 퇴근 시간이랑 겹치면은 이게 어떤 호선이던가 상관없이 그냥 힘들어지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저도 이제 지하철 2호선을 자주 이용하는데요. 저는 사실 1호선처럼 그런 엄청난 많은 분들은 보지 못했고 그냥 뭐 쩍벌 빌런은 많이 본 것 같아요. 그 좌석을 원래 1인당 1개씩만 써야 되는데 막 2개 사용하시면서 거의 크게 앉아 계셔가지고 참 좋더라고요. 인류에 생기고 참 좋았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2호선에 핫플이 되게 많잖아요. 그렇죠. 뭐 강남도 있고 홍대 입구도 있고 어디도 뭐 성수도 있고 이러니까 그쵸. 사람이 항상 꽉꽉 차 있는 것 같고 특히 홍대 입구 지나오면은 그냥 한국어보다 불어, 맞아. 일본어, 맞아요. 중국어 이런 소리가 항상 들리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등교할 때 2호선에 타는데 그 2호선 탈 때 등교할 때 출근 시간 겹치면 지옥철이잖아요. 진짜 숨이 못 쉴 정도로 힘든데 여러분도 저처럼 지옥철 경험한 적 있으신가요? 그럼요. 이게 통학로라면 지옥철은 정말 피해갈 수 없는 것 같아요. 피해갈 수 없죠. 저도 지옥철을 등하굣길에 특히 자주 경험하게 되는 것 같아요. 어제 하굣길만 해도 완전 이렇게 꼬깃꼬깃 접혀가지고 집에 왔거든요. 맞아, 진짜 접힌다는 표현이 딱 맞는 것 같아요. 타는 게 아니야, 이거는. 접혀 있어요, 이렇게 진짜. 밀려서 발이 떠 있는 상태로 집에 오곤 하는데
네, 그런데 이제 또 주변 얘기 들어보면 훨씬 더 심한 지옥철도 많다고 하더라고요. 밀고 밀리고 그 와중에 열차문은 닫히고 하는 걸 보고 있으면 정말 사고가 생길까 봐 너무 걱정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저는 앞서 희누님이 말씀해주신 2호선 지옥철을 너무 공감하는데요. 출퇴근 시간에는 지하철 혼잡도가 정말 심각한데 저희 청피 녹음을 홍대에서 하잖아요. 아, 그렇죠. 그래서 저는 청피 녹음을 할 때 지옥철을 경험하거든요. 아, 아이고. 퇴근 시간대잖아요. 맞아요. 제가 이제 저희 학교에서 오려면은 9호선하고 2호선을 타야 되는데 아. 두 개나 무려 환승까지. 맞아요. 근데 이제 9호선에 여의도가 있단 말이에요. 아, 그때가- 9호선이 진짜 뭐가 많아요. 맞아요. 그 맞아요. 신논현 이쪽도 9호선 어, 있죠.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급행도 있잖아요, 심지어. 힘들겠다 이거. 그래서 진짜 9호선하고 2호선을 타야 되는데 제가 수업이 조금 일찍 끝나면 괜찮을 것 같은데 항상 수업이 늦게 끝나서 퇴근 시간 즈음에 지하철을 타는데 진짜 사람이 너무 많아서 저 오늘도 정말 다닥다닥 붙어서 왔습니다. 아이고, 쉽지 않네요. 제가 그 9호선, 2호선 퇴근을 경험했던 사람인데요. 아, 지금 네. 오늘도 출근하고 오셨잖아요. 네, 맞아요. 제가 여의도에서도 알바를 한 적이 있고, 을지로 입구에서도 알바를 한 적이 있는데. 을지로 입구가 진짜 극악이에요. 완전 두 군데 모두 다 회사가 엄청 많으니까 맞아요, 출퇴근 맞아요. 시간에 지하철에 사람이 진짜 많아요. 특히 여의도에서 9호선 급행을 타고 2호선 당산에서 갈아탈 때 당산 진짜 크던데요, 네. 여기? 맞아요. 당산에서 갈아탈 때마다 항상 제 가방이랑 제 몸이랑 멀리 떨어져 있어가지고 분명히 맺는데. 내 몸에 붙어 있어야 되는데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퇴근할 때마다 가방끈을 꽉 잡고 탔던 경험이 있어요. 아, 진짜 숨이 턱턱 막히네요. 저도 그 을지로 입구 잘 알죠. 왜냐면은 그 사람들이 이제 경기도에서 저는 광역버스를 타고 통학을 했던 시절이 있거든요. 그러면 을지로 입구에서 내려요. 아, 그러면 그 아침에 저는 대학생이니까 뭐 청바지 입고 그냥 이렇게 가면은 진짜 청바지를 입은 제가 이상해 보일 정도로 제가 이제 단정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지금 직장인 분들이 그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들고 그 초점 없는 눈빛으로 그 아침에 걸어다니고 계시거든요. 그 안에서. 맞아요. 그래서 저도 을지를 입고 쉽지 않은 것이죠. 사실 이렇게 지하철 혼잡도가 진짜 높잖아요. 제가 4호선을 얼마 전에 탈 일이 있어서 퇴근 시간에 진짜 한 6시, 6시 반 이때 동대문 역사문화공원역에서 환승을 한 적이 있거든요. 와, 근데 타지도 못하겠고 내리지도 못하겠고 그냥 숨이 막히고 이러다 죽는 건가 생각이 들더라고요. 진짜 지하철에서 겨우겨우 내려서 이게 타는 것도 일이지만 내리는 것도 일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입구 항상 체크하거든요. 오른쪽으로 열리나 왼쪽으로 열리나 어디로 가 있어야 되지? 그래서 숨을 헉헉 쉬었던 기억이 있는데 이게 동대문 역사문화공원역이 뭐 4호선도 지나가고 2호선도 지나가고 여러 호선이 겹쳐져 있는 역들이 특히 더 심각한 것 같더라고요. 아무래도 우리 일상과 너무 밀접한 불편함들이다 보니까 이걸 해결하기 위한 어떤 정책이 시행된다고 하면 관심도가 확 높아지는 것 같아요. 아, 맞아요. 우리나라의 경우 지하철은 한 열차당 160명 정도면 정원이라고 본다고 하는데요. 근데 이게 사실 훨씬 넘어갈 때가 많아도 딱히 그 운영 자체에 대한 법적 제재를 가할 수는 없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그래서 서비스 품질을 위해서 출퇴근 시간에 증차를 하는 등 여러 노력을 했지만 솔직히 이게 잘 해결되지 않고 있잖아요. 맞아요. 해결되고 있지 않죠, 잘. 그래서 얼마 전에 서울교통공사에서는 출퇴근 시간대 열차 및 승강장 혼잡도를 완화하기 위해서 내년 1월부터 출퇴근 시간 지하철 4호선, 7호선 열차 2개 칸에 객실 의자를 없애는 일명 무좌석 지하철 시범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어요. 다들 보셨죠? 네, 맞습니다. 네, 사실 이렇게 지하철에 의자를 없애는 게 우리나라가 최초인 게 아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90년대 일본에서는 혼잡 시간대 붐비는 열차들에 대응하기 위해서 출입문을 한 측명당 6개씩 두고 접이식 의자를 설치해서 입석 정원을 늘리기도 했다고 들었어요. 맞아요. 출퇴근 시간처럼 너무 붐비는 시간대는 의자를 접고 무좌석 지하철처럼 이용을 했던 거죠. 물론 이게 좋은 점도 있었겠지만 승객을 약간 승객 사람이 아니고 짐짝 취급한다 이러면서 불만이 많이 나왔다고 해요. 이렇게 설계된 열차들은 신노선 개발과 저출산, 고령화 등으로 혼잡도가 내려가게 되면서 서서히 폐지되기 시작해 2020년 종적을 감췄습니다. 다들 이 무좌석 지하철 사업 소식을 처음 듣고 어떠셨나요? 저는 상당히 쇼킹했거든요. 바람님은 어떠셨어요? 저는 사실 딱 처음 들었을 때는 어떻게 적용될지 궁금하긴 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앞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지옥철에서는 앉아있다가 내리는 게 더 어렵더라고요. 맞아요. 오히려 앉아있는 게 더 어려워요. 네. 그래서 의자를 없애고 차라리 더 많은 사람이 서서 갈 수 있게 한다는 게 이게 듣기만 하면 정말 그죠? 이런 상으로는 맞아요. 참 이렇게 좋은 정책이 또 없어요. 효과적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우선 들었어요. 하지만 이제 또 현실에서는 저희 상상 이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각별히 주의하고 꼼꼼히 살펴봐야겠죠. 의자가 꼭 필요한 교통약자가 있을 수 있으니까 여러 칸에 적용하기도 당연히 어려울 것 같고요. 딱 지옥철에 대응하기 위해서 도입된 정책 네, 같았어요. 맞아요. 교통공사의 적자도 이해가 되고 어마어마한 혼잡도 이해가 가지만 의자 없는 지하철이 만들어낼 문제들도 무시하기 정말 어려울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제도에 대해서 되게 반대를 하고 싶은데요. 일단- 지금 현재 출근하고 네. 계시는 비상님의 입장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사람이 많아서 혼란한 만원 지하철이 그나마 좌석 때문에 나름의 질서가 유지된다고 생각을 진짜 해요. 공감해요. 맞아요. 그리고 지하철을 오래 탈 일이 생기면 그럴 때마다 내가 내리는 곳전에 앉을 수 있겠지. 그런 일말의 희망 때문에 지하철 타는 게 그렇게까지 힘들지는 않은 것 저희 같거든요. 계속 보고 있잖아요. 아, 저 사람 어디 내릴까? 맞아요. 저 사람 삼성역에 내린다. 네, 팁 같은 거 있잖아요. 팁 같은 거 있잖아요. 아, 저렇게 체크무늬 셔츠 입고 공제 같은 가방 들고 있는 사람? 아, 판교역에 내린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곧 그리고 내리겠다. 약간 내리겠다. 과자 믿고 있으면은 그 맞아요. 지하철역 맞아요. 근처 앞에 서 있고 막. 한양대역이다. 아니면 커플 둘이 타면 아, 저 사람 해화에 내린다. 이런 거 열심히 저 열심히 맞아요. 보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아니 사실 지금도 지하철이 되게 혼잡하긴 하지만 저도 정말 그나마 의자 때문에 질서가 유지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왜 앉아있는 사람이 있으니까 우리가 그 사람과 닿지 않기 위해서 조금이나마 거리를 유지를 하려고 하고 그래서 그렇게 퇴근 시간에 지하철이 혼잡해도 조금이나마 질서가 그래도 유지된다고 생각했는데 좌석이 아예 없다? 이거는 진짜 압사사고가 발생할까봐 무서운 것 같아요. 그 커다란 텅텅 빈 지하철에 사람만 가득 찬다고 맞아요. 생각을 하면 아, 진짜 상당히 무서워지더라고요, 저는. 그리고 특히 앉을 수밖에 없는 노약자나 임산부 분들은 어떻게 대중교통 이용하고 지하철을 타라는 건지 혹은 1시간 이상 지하철 타고 출퇴근하시는 분들 되게 많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분들은 계속 그럼 서서 가야 되니까 조금 실효성 없는 정책 같다는 생각이 저는 먼저 들었습니다. 저도 희누님처럼 처음 들었을 때는 딱 위험할 것 같다는 맞아요. 생각부터 위험할 들었어요. 것 같아요, 진짜. 저도 텅 빈 곳에서 사람들만 있다 보니까 압사사고가 일어나지 않을까 싶더라고요. 그리고 내려야 할 때 내리지 못할 사람들이 늘어날 이거 것 진짜 같아요. 그렇다. 맞아. 지금도 저도 못 내려서 다음 일까지 간 적 있거든요. 맞아요. 지금도 그런데 좌석까지 없으면은 진짜 쉽지 않겠네요. 그래서 이제 내려야 되는 곳이 지하철이 한 곳으로 정해진 게 아니라 역에 따라서 양방향으로 내려야 되는데 맞아요. 의자가 없으면 사람이 가득 찬 상태에서 그 반대로 간다고 생각해 보면 정말 내리지 못하는 일이 엄청 많아질 것 같아요. 진짜 그렇네요. 그래서 저는 이런 점을 종합해 봤을 때 단점이 많아서 실제로 운행한다고 해도 오래가지 못할까 생각했어요. 그렇죠. 근데 사실 한편으로는 이게 교통공사의 적자 문제도 심각하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얼마 전에 인력을 보장하여 안전을 보장해달라는 노조 측과 적자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사측의 의견 충돌로 파업도 있었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혼잡도 문제를 해결하긴 하는데 또 경제적 문제가 함께 얽혀 있으니까 뭐 이렇게 마음대로 할 수도 없고 결국 이런 파격적인 정책까지 온 게 아닌가 싶어서 좀 안타깝기도 합니다. 아이고. 맞아요. 네, 사실 우리나라 지하철이 과거 90년대에는 사람을 밀어넣는 푸시맨이 있었고 또 00년대 이후에는 안전을 위한 커트맨이 생겨났었잖아요. 푸시맨 같은 경우는 사람들을 더 떠밀어 넣는 일을 하는 건데 요즘에는 예전에 비해서 혼잡도에 관한 의식 수준이 높아졌다 보니까 현재 존재하기는 어려운 직업 같은데요. 그런데 다음 열차 이용을 안내하는 커트맨 역할은 저는 오히려 좀 필요해졌다고 보거든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맞아요. 그리고 현재도 9호선 등에는 커트맨 역할을 해주시는 안전요원이 있다고 들었어요. 아, 정말요? 근데 이런 게 다 혼잡한 지하철의 안전을 유지를 하기 위한 인력인 거잖아요. 실제로 여러분 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본 적은 없긴 한데요. 제가 어제 타고 있던 지하철에서 간혹가다 이제 그만 타세요 이렇게 외치는 분들이 계셨어요. 이거 너무 생존의 외침이네. 이미 꽉 찼어요 이렇게 외치는 분들이 계셨는데
사람이 너무 많아서 위험해 보여도 승객이 외치면 잘 안 듣는 경우가 맞아요, 많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정말 전문적으로 안전을 위해 통제해 주시는 분이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필요한 인력이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안타깝다. 근데 이게 외치는 사람도 이해가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려는 맞아요. 사람의 마음도 이해가 되니까 지하철이 문제네요. 저는 어느 호선인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출근 시간에 다음 지하철 타라고 안내하는 분을 본 적이 있어요. 아 정말요? 아마 9호선이었던 것 같아요. 9호선이 문제가 많네요. 아무래도 사람도 많고 회사도 많고 맞아요. 하다 회사가 보니까 많아서 그래요. 그리고 또 뉴스에서 출퇴근 관련 인터뷰 할 때 보면 항상 커트맨 역할을 해주는 안전요원이 계신 걸 본 것 같아요. 저는 이 얘기를 로이님하고 같이 하다가 로이님한테 들은 건데 아까 제가 동대문 역사문화공원역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그것처럼 왕십리도 뭐 2호선도 있고 수인분당선도 있고 경의중앙선까지 심지어 있고 되게 다양한 호선이 많이 있잖아요. 왕십리에. 네. 그래서 퇴근 시간에 왕십리에 경찰분도 계신데요. 음. 로이님이 실제로 보셨다고 하는데 그 환승하는 데가 엄청 사람이 많잖아요. 맞아요. 제가 많죠, 걸어 많죠. 다닐 수 없을 정도로 특히 왕십리 같은 역에는 더 많은데 그래서 그 환승구역 에스컬레이터 앞에 항상 경찰분이 계시면서 질서 지도를 해주신대요. 그래가지고 뭐 커트맨이라는 용어는 현재 잘 사용하지 않는 것 같은데 비슷한 모습은 저희가 그래도 생각보다 꽤 일상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실제로 출근 시간에 2호선을 탔을 때 안전요원분을 본 적이 있어요. 출퇴근 시간 같이 사람이 많이 몰리는 시간대에는 안전요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제가 이때 당시에 아마 사당역으로 기억을 하는데 사당도 쉽지 않은 역이죠. 진짜 사람이 너무 많아서 제가 한 2번 보내고 3번째 탔을 정도로 사람이 많은 날이었어요. 그날 안전요원이 계시니까 그래도 그나마 안심이 되었어요. 맞아요. 그리고 안전요원이 있음에도 비집고 들어가시는 분이 계시긴 하지만 그래도 제지를 하시니까 확실히 정리가 되는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와, 2번 보내고 3번째 탄 거면 사람 진짜 너무 많은 거 아닌가요? 네. 아니, 저도 얼마 전에 2호선을 진짜 정말 정확한 퇴근 시간대에 이용을 한 적이 있는데 제가 지하철을 한 4역만 가면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뭐 이 정도는 막 분벼도 조금 한 5분, 10분만 참으면 되니까 괜찮겠는데 아예 탑승이 안 되는 거예요. 맞아요. 그때 저 말고 친구 2명 그러니까 총 3명이서 같이 타려고 했는데 탈 수 없었어요. 한 명도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이어서 일단 하나 보내고 그 다음 걸 딱 타려고 했는데 또 못 타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한 명 들어갈 수 있을 정도. 이미 타고 계신 분들도 막 문 닫히는데 이러면서 닫으시고 막 등에 부딪혀가지고 그래가지고 저희가 안 되겠다. 우리 셋이 같이 타려고 하겠다. 오늘 못 가겠다. 이래가지고 3-1에 1명, 3-2에 1명, 3-3에 1명 이렇게 각 칸마다 한 명씩 서가지고 그 다음에 우리 이따 만나 이래서 내려서 다시 만났던 기억이 있네요. 2호선 퇴근 시간은 정말 지옥철 그 자체죠. 진짜 지옥철인 것 같아요. 정말 큰 사고가 날까봐 좀 무섭더라고요. 그래서 지하철에 사람이 많기 때문에 이걸 해결해줄 커트맨의 역할이 진짜 필요해 보이기는 합니다. 아니 몇 개의 혼잡한 역이나 출퇴근 시간에 그 특정 시간대만 해줘도 좀 도움이 될 것 같은데 그죠? 맞아요. 그치만 이렇게 필수적인 안전 인력을 배치하는 것은 사실 혼잡한 상황에 안전을 지키는 문제지 혼잡도 자체를 근본적으로 확 낮춰주기에는 역부족이죠. 그래서 무좌석 지하철 정책이 나온 걸까요? 그쵸. 이게 왜 나왔을까 생각을 하다 보면 또 나온 이유를 조금은 알 것 같기도 해요. 근데 우리가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무좌석 지하철은 여러 가지 우려할 사항들이 많잖아요. 이거 말고 좀 근본적으로 지하철 혼잡도를 줄이기 위한 다른 해결책은 어떤 게 있을까요? 정말 쉽지 않은 문제네요. 너무 쉽지 않죠. 맞아요. 우리나라는 물리적인 땅의 면적이 그렇게 넓지 않은데 그에 비해서 인구수도 또 적지 않은 편이라서 대중교통 혼잡도가 늘 높은 편인 것 같아요. 특히 서울. 맞아요. 서울이 문제예요. 정말 인구가 많죠. 네. 마음 같아서는 진짜 하늘을 날아다니고 싶은데. 정말 저는 초능력 뭐 생길 거야 하면 전 순간 이동이요. 저도. 순간 이동하고 싶어요, 진짜로. 저 갑자기 궁금한 거 있는데 오늘 본 밸런스
게임이거든요. 아, 네네. 그러니까 등교 하교 기준으로 네. 등교할 때만 순간이동하기 대 하교할 때만 순간이동하기. 전 하교. 와. 저도 학교. 저도 하교. 저도 하교. 그러니까 이게 등교할 때 그 순간 이동도 그 지각하지 않기 위한 짜릿함이 있지만 그 지각하는 것보다 집에 가서 맞아요. 빨리 눕고 싶은 마음이 크기 때문에 그래도 하교할 것 같아요. 왜냐면 이미 심신이 지친 상태잖아요. 집을 향한 열망이 진짜 그렇죠. 크죠. 저는 집돌이이기 때문에 무조건 집에 빨리 갈 것 같습니다. 신박한 질문이네요. 잠깐 이야기가 샜지만 좋습니다. 네. 좋습니다. 어쨌든 이것저것 보완해서 효과적인 해결책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어렵네요. 그러니까요. 뭘 어떻게 하는 거죠? 저는 기업체와의 협력을 통해서 회사가 많이 몰려있는 여의도나 을지로 등과 같은 곳에 출퇴근 시간을 다양하게 바꾸는 출근 시차제를 도입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일 것 같다고 생각이 들어요. 출근 시차제요? 네. 저는 지하철이 아니라 버스 경험이긴 하지만 제가 지금 광화문에서 인턴을 하고 있는데요. 직원복지 차원에서 월요일에는 10시 출근, 금요일에는 5시 퇴근을 해요. 너무 완전 좋다. 짱이죠? 그래서 9to6로 출퇴근을 할 때는 언제나 사람 가득한 만원 버스를 타고 다니는데 월요일, 금요일마다는 널널하게 버스를 타고 있거든요. 근데 이거 우와. 저도 들어봤어요. 이렇게 1시간 일찍 이게 뭐냐면 예를 들면 6시 퇴근이잖아요. 그러면은 뭐 6시 30분까지 월화수목은 6시 30분까지 일을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금요일은 5시 퇴근 뭐 이런 식으로 유연하게 하는 기업들이 요즘 많더라고요. 약간 맞아요. 비껴가게 해가지고. 맞아요, 그렇죠, 맞아요, 그렇죠. 맞아요. 너무 좋은 생각 같아요, 이거. 맞아요. 유연근무제처럼 저도 어려운 일이지만 국가적으로 출퇴근 시간을 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우리나라의 경우 출퇴근 시간이 9to6로 고정돼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잖아요. 너무 그렇죠. 많죠. 그렇다 보니 그 시간에는 사람이 정말 확 몰릴 수밖에 없는데요. 그리고 버스보다 지하철이 변수가 적다 보니까 지하철에 사람이 더 몰리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최대한 사람들이 분산될 수 있도록 시간을 조정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하긴 저도 퇴근 시간에는 버스 안 되고 지하철 타야겠다 이 생각을 맞아요. 먼저 하니까 지하철에 사람이 진짜 몰리는 것 같아요. 저는 약간 현실적으로는 다양한 급행 노선을 만드는 게 뭔가 현재로 할 수 있는 방법 중에는 제일 최선이 아닌가 싶어요. 제가 알아봤는데 7호선의 경우는 급행 노선이 없는데 이 급행 노선이 없는 호선 중에서 세계에서 가장 긴 노선이라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긴 노선에 급행 노선이 없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게? 그리고 저도 수인분당선을 자주 이용을 했었는데 수인분당선에도 모르셨겠지만 급행이 사실 있습니다. 네. 급행이 있어요. 근데 이게 급행인가 싶을 정도로 급행의 의미가 없어요. 그냥 웬만한 역을 다 가는 급행이에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걸 타고 집에 갔을 때와 급행을 안 타고 집에 갔을 때 시간 차이가 한 5분 정도밖에 나지 않더라고요. 급행 맞나요? 그러니까 심지어 급행도 진짜 적게 와요. 제가 수인분당선을 진짜 오래 타고 다녔는데 급행의 존재를 안 지 얼마 안 됐을 정도로 정말 급행이 안 와요. 그래가지고 뭔가 현재 있는 급행 노선을 좀 더 개선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7호선처럼 없는 급행 노선이 없는 호선에 급행을 추가를 한다거나 하는 방법이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급행 노선을 설치하면 단일 노선으로 인해 발생했던 문제들이 해결되면서 혼잡도가 조금은 줄어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우리 현재 있는 지하철을 뭔가 새로운 걸 막 하려고 하기보다 있는 걸 잘 맞아요. 관리를 하는 게 참 좋을 텐데 말이죠. 맞습니다. 뭐든 있는 걸 잘 쓰는 게 최고죠. 그렇죠. 명언입니다. 있는 거 열심히 관리하자. 좋습니다. 학교와 일터로 향하는 성실한 마음부터 새로운 힐링을 위한 설레는 발걸음까지 지하철은 우리의 수많은 감정과 일상이 담긴 교통수단입니다. 오고 가는 매일의 삶은 무엇보다 안전하고 또 편안해야겠지요. 무좌석 지하철 어찌 보면 굉장히 새롭지만 한편으로는 여러모로 걱정이 되기도 하는 정책입니다. 앞으로 지하철 공간에 찾아올 색다른 변화가 우리 삶에는 과연 어떤 영향을 가져올지 궁금해지는데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새로운 소식을 나눈 여기는 청춘피디아였고요. 끝곡으로 현 시점 저희의 마음이죠. 시스타이그의 있다 없으니까 들려드릴게요. 쏠쏠한 정보로 똑똑해지는 그날까지. 지금까지 MC hin우, 바다. 바람. 비싸기였습니다. 안녕. 이렇게 쉽게 이별할 줄 몰랐어. 눈물이 멈추지 않아.
싶은데 네 전화기는 없는 번호로 나와 벽화 속에 사진이 있다 없다 빠진 머리카락이 있다 없다 아무 생각 없이 길을 걷는다 자꾸 눈물이 나와 네가 있다 없으니까 숨을 쉴 수 없어 곁에 없으니까 머물 수도 없어 나는 죽어가는데 너는 지금 없는데 네가 있다 없으니까 웃을 수가 없어 곁에 없으니까 망가져만 가는 내 모습이 너무 싫어 난 이제 그댈 곳조차 없어 우리 난 또 바보같이 하루가 몇 개씩 들어가지 빛을 잃은 꽃처럼 그댈 잃어버린 난 그저 아프다는 말뿐이야 슬프다 나 혼자 오늘 밤도 울다 잠든다 술에 취해 비틀거린 내 모습이 싫잖아 싸우고 싶어도 싸울 수조차 없잖아 네가 없으니까 어디다 말할 곳조차 없잖아